앞으로 내가 뭐 10년 아니면 30년 진짜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진짜로 인류가 되고 싶으면, 진짜로 숙달을 하고 싶으면 베스트셀러 1책이 광고로 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화,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이제 일하다 쉬는 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고 싶다 해서 막 보고 싶었었던 영화를 몰아보고 내가 일하면서 먹지 못했던 음식을 막 먹고, 그리고 누우면 이상하게 나 잘 가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우 달달해. 달달한 게 아주 오늘 방송을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류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류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씩만 한번 적어보실래요? 인류의 조건. 유명한 얘기로는 힘들 때 웃는 것이 인류라고 하죠. 맞아요. 힘들 때 화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류보다 더 높은 0.56가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인류의 조건은 바로 숙달이에요. 숙달. 인류도 모든 카테고리에서 인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포장하는 알바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인류가 될 수가 있어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알로에 젤 올리고 막 올리고 그런 세트 그런 거를 포장을 막 해요. 근데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그 요령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어떤 포장의 요령도 생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포장을 할 때 생기는 리듬감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 리듬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포장할 때 퉁퉁퉁퉁탁 퉁퉁따라 퉁퉁탁 퉁치퉁 퉁치퉁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촌스러웠죠. 방금 비트가 90년대 그 콘서트에 나올 법도 막 퉁퉁따 이랬었죠. 네. 어쨌든 그런 리듬감 통해서 단순한 작업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편집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크리에이터로서 편집을 진짜 하루 종일 하잖아요. 주 업무가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편집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그 숙달의 경지에 오르게 될 때 리듬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약간 테트리스를 하는 느낌으로 편집을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편집을 좀 재밌게 제 전업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뭔가 자막을 맞추고 어떤 싱크를 맞추고 거기 음악 들어가고 뭐 거기 막 효과음 넣고 그다음에 어떤 막 구조를 막 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모든 것은 구조거든요. 구조에 대해서 이제 숙달을 한 순간 모든 것들이 이제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순간들을 숙달을 통해서 이뤄냈을 때 그걸 우리 인류의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숙달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 하나에 이 책의 모든 진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게 될 제 경험담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숙달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반복하면 숙달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면 숙달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은 똑같은 1만 시간을 한다고 쳐요. 1만 시간의 방향과 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편집을 하는데 어떤 편집의 스타일을 내가 갈고 닦으면서 한 우물을 파면서, 영준이 같은 경우 뭐 종합 편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컷 편집이 될 수도 있고, 뭐 라첼 경우에는 뭐 음향이나 뭐 음악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뭐 똑같은 편집만 계속해. 그러면 숙달이 아니라 적응이 되는 거죠. 그거에 인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숙달이 아니라. 근데 숙달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한입 마시고, 공명 피스타치오 카페 합정점에 새로 생겼습니다. 귀엽네요. 숙달 말고 수달. 수달이라서 숙달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박수! 와. 숙달 하니까 수달 하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숙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숙달을 위해선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딱 한 가지. 요거는 좀 한번 여러분이랑 소통을 해봅시다. 뭘 것 같아요? 우리 라첼 뭘 것 같아요? 이 숙달을 위해선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막 반복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숙달을 위해선 한 가지만 있으면 그 숙달의 경지에 이미 도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뭘까요? 정답 끈기. 정답 끈기. 우리 영준님. 정답 실행. 실행. 좋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거에 더 전 단계의 것이에요. 실행을 하고 끈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심. 결심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정답. 배고픔. 배고픔, 결핍. 결핍이랑 같은 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달라요. 선웅님, 효율성을 위한 주관적인 생각.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 계기의 전 단계예요. 갈망. 좋습니다. 이쯤에서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맞았어요. 뭐냐면 동경이에요. 동경.
동기라고 하셨었죠. 그랑 비슷하게 동경이에요. 동경. 여러분 동경을 하게 되면 숙달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거를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뭐 채널 다시 살려야 돼, 뭐 어떤 트래픽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다른 거 참고하면서 영상을 막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되게 재미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나?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해서 만들면은 사실 사람들도 그걸 알고 유인남님이 좀 급해서 이런 걸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봐야지 하면서 그런 어떤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2, 3년 전에는 정말 즐겁게 했어요. 너무 유튜브가 즐거웠어. 사실 일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는 시간 빼고 다 일을 했음에도. 근데 최근 1, 2년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야 돼. 콜라보를 하는 회사도 있고 우리 유인남 팀도 있고 저도 또 이제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저의 어떤 그 욕망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초심이란 열심히 하는 끈기와 의무 이것보다도 사실은 나에게 유인남에게 있어서 초심은 이 인류의 조건에서 나온 동경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잃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이나 막 그런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잃고 있었던 게 사실은 어떤 의무나 본질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동경의 마음이거든. 동경. 그리고 이 동경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동경을 동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동경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제가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마스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300점 만점에 299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점 가까운 점수를 땄었는데 저는 약간 그 ADHD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절대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건 못해요. 그래서 국사를 막 하루에 3, 4시간 자고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100점 만점에 7점인가 맞았거든요. 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보고만 있는 거야. 내가 과거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해야지? 내 미래도 지금 모르는데? 근데 내가 동경하는 거에는 미쳐요. 그리고 또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교회 수련회에 때마침 또 이제 그 일본 자매 교회에서 와가지고 일본인 친구들도 만나게 된 거예요. 일본인 그 여자애들이 그때 나카시마 미카라고 해가지고 좀 스모키 화장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남중남고로 나와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 여성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제가 동경하고 좋아했던 그 일본 문화에 일본 여고생들이 왔는데 일본 여고생들이 눈에다가 막 스모키 화장을 했는데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까지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 누나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도 해보고 뭐하고 잘 안 되고. 근데 그때 저보다 4살 많은 대학생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은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어가지고 좀 애들 봉사하는 차원에서 같이 왔는데 그 형이 영어를 엄청 잘하니까 그 여자들이 또 무슨 그게 국제고등학교 애들이었나? 그래가지고 영어로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막 샬라샬라 대화를 하니까 내가 동경하는 저 여자들이랑 대화를 못하고 이 멋있는 형, 그 형을 또 제가 동경을 했죠. 그 형을 동경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나는 이 애들이랑 얘기를 하지 못해. 약간 이런 그 갈망과 욕망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그 모임이 매년 여름마다 있어가지고 내가 다음 연도에는 무조건 내가 일본어 마스터 해가지고 대화한다. 그래가지고 1급을 땄거든요. 그게 동경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정도로 내가 갈망하고 동경하는 것들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도 좀 예술 계통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이라기보다는 예술 계통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때부터 되게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되게 좁아지죠. 근데 여기서 왜 인간관계 얘기를 하냐면 동경이라는 것은 제3자의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욕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전 이거를 보고 와 이거 사이토 다카시 인류의 조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사이토 다카시의 이게 2000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통찰력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만약에 20대 중반에 부동산을 공부하는 부동산 부자들이랑 친구가 됐었다면 저는 그 욕망을 욕망하게 되면서 부동산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예술계통에서 일하지만 주제적으로 일하지 않고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욕망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계속 1차원적인 욕망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그 대인배와 소인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인일수록 내가 그릇이 작을수록 자꾸 1차원적인 걸 욕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더 나은 것들을 욕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좀 소인인 거죠. 소인은 여유가 생겼을 때 교만해지고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고 그렇게 하는 걸 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20대 중후반까지 계속 그랬어요. 20대 중반부터 인류의 조건에 부합하는 그 숙달이나 욕망, 동경의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준님이 우리 팀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열심히 하지만 사실 나이로 보면은 솔직히 많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경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요.
쉽게는 만약에 뭐 유익남을 동경해, 무익남의 채널, 무익남의 과거 영상을 동경해 하면 유익남의 스타일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의미나 그런 열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저에게 어떤 욕망이나 그런 거를 주지는 못했어요. 되게 시니컬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던 피터슨 교수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조던 피터슨 교수가 그 냉소적인 청년들을 혼내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책임을 져라. 네가 그렇게 시니컬하게 있는다고 바뀌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너와만 비교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에고만 부풀어가지고 항상 시니컬하게 있었구나. 사실은 그 높은 단계 욕망을 할 수 없을 만큼 소인배였을 뿐이었는데 책에서 딱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욕망에 대해서. 그래서 큰 것을 욕망할 수 없는 소인배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차원적인 것을 욕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내가 어떤 거를 욕망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방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팟캐스트에 보면은 호불호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길을 딱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장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환경이에요. 환경. 아버지가 뭐 채찍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친구가 있다든지 뭐 형제가 있다든지 제3자의 욕망을 자기가 배워서 욕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 왔어. 이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그 인류의 조건이에요. 김상현 작가님이 출판하신 이 책 공명 카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듣고 보니까 그 아는 듯한 느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들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네, 유익남 얘기 들으니까 그런가 보네 하지만 이거를 글로 써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는 게 진짜 엄청난 지식이거든요. 진짜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진짜로 인류가 되고 싶으면, 진짜로 숙달을 하고 싶으면, 정말로 숙달을 하고 싶으면 동경해야 돼요. 동경. 근데 그 동경은 내가 막 으쌰으쌰 동경해서 동경을 동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가 동경하는 것을 보고 동경을 하면 돼요. 그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버지가 어떤 걸 동경을 해, 아버지가 책 읽는 걸 동경을 해, 아버지가 뭐 야구 보는 걸 동경을 해, 그걸 자식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 주변 사업가들에서 잘 되는 친구들 보면 전부 그 친구들 다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서로 동경하면서 경쟁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제 주변의 인간관계도 너무 좁고 어떤 거를 욕망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철학적으로 가, 우울함에 빠져, 그리고 자꾸 원초적인 욕망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엔돌핀만 추구했었던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조던 피터슨을 만났을 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이런 관계나 단체들이 중요해요. 여기 책에서 또 재미있게 나오는 그런 예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숙달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경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사람마다 개성이 달라가지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숙달 잘하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이토 다카시님이 봤을 때는 사실은 숙달이라는 것 자체를 숙달한 사람은 무엇이든 숙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 예를 드는데 야구 선수 하던 사람이 복싱을 한다든지 실제로 있잖아요. 농구를 하던 사람들이 야구로 전향을 한다든지. 그래서 숙달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나름의 공식만 있으면 무엇이든 숙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짓지 않고 그런 어떤 숙달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인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인류의 조건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 좋다. 논다는 감각이 있어야 두뇌가 더 활성화된다. 실제로 과학 논문도 있어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 논다는 감각이 있어야 그 뇌에 그 전내 활동이 이루어진대요. 막 열심히 연구하는 막 대학원생들보다 머리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근데 머리를 제일 많이 쓴 애들은 노는 애들이에요. 뇌 활동이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하고 하는 애들이 뇌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 이게 결국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와 워크의 뇌 기전이 완벽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2-3년밖에 안 됐을 때는 마치 노는 감각으로 했더니 더 결과가 좋았다. 지금은 제가 아마 뇌를 덜 쓸 거예요. 계속 여태까지 했던 습관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정형화된 그런 규칙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논다는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영준님 같은 그런 새로운 그런 열정적인 그런 게 들어오면은 저한테도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신체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은 과잉된 에너지를 철저하게 연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기는 화, 불안,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시간도 아니고 30분 동안만 러닝을 하고 집에 오면 그런 불안이나 고통, 분노들이 다 사라진대. 그러니까 그런 신체 에너지를 완벽히 연소를 시킬 때 피곤하게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곤하게 잠드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지고 자는 것만큼 좋지 않은 게 없대요. 오늘 하루의 에너지를 전부 다 써버리고 그냥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면 피곤함에 젖어 자연스럽게 의식이 흐릿해지며 골아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하루를 에너지가 충만하게 사는 방법은